우선 그 학생들 지금 여기 지금 한 3학년 이상 되는 학생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굉장히 많네요. 오늘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들 관심에 딱 부합하게 취업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아마 어떤 그 마술 같은 그런 얘기를 해줄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다만 저도 물론 옛날에 저희 고민은 여러분보다 조금 어쩌면 덜 했을지 모르지만 대학에 다닐 때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한 3, 4학년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취업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짐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제가 그 부여받은 숙제처럼 부여받은 제목은 금융인이 되는 길. 그러니까 금융인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고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받아서 오늘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금융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지금 금융인,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회사에도 우리가 보통 금융공기업 이런 이름이 붙거든요. 금융이라는 게 뭘까? 금융을 한자로 제가 써놨는데 금은 말 그대로 골드예요. 그죠? 옛날에는 골드가 화폐였으니까 돈이죠. 그러면 융은 뭘까요? 융. 여기서 융이라고 하는 거는 융통한다는 뜻이에요. 융통한다는 말은 들어봤죠? 익숙하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아주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돈을 융통하는 거예요. 돈을 융통하는 거. 돈을 융통하는 게 금융이에요. 뭐 이제 지금 여기서 다 이걸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고 차차 지나가면서 보죠. 돈의 융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다 하는 거는 돈을 융통해주는 회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금융인 하면은 돈을 융통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돈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요?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해.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사업하는 사람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생산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공장을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앞에서 만약에 분식집을 하나 하려고 해도 가게를 얻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인테리어 시설도 해야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배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도 돈이 필요해요. 공장을 지어야 되고 공장 안에 기계도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려면,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주머니에 지금 용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용돈을 어머님한테 한 달에 만약에 한 30만 원 받아 쓴다고 생각하죠. 근데 70만 원짜리 갤럭시 7 노트를 사려고 하면 그러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돈을 어디선가 융통해야 돼요. 돈을. 누구한테 꾸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로 쓰든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돈의 융통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한테도 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다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금융 거래에 여러분들도 다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금융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금융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경제. 뭐 그것도 그럴 텐데. 어떤 장소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은행이죠. 그렇죠. 맞아요. 은행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그러면 돈의 융통, 거래가 있는 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용돈을 모아서 은행에 예금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은 돈이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금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 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은행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을 단순히 꿔주는 은행이에요. 꿔주는 은행.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행이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데가 다 마찬가지인데 돈을 꿔줘요. 무슨 말이냐면 부산에 있는 대한제분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대한제분이라는 회사가 공장을 하나 더 증축하기 위해서 돈이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회사가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좀 꿔주십시오. 그러면 은행에서 그래, 내가 너한테 돈을 1억 원을 꿔주는데 은행 그 공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1억 원을 꿔주고 이자는 1년에 5%씩 갚아라. 이런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돈을 융자해주는 은행들을 우리가 커머셜 뱅크다. 그러니까 보통의 은행이 커머셜 뱅크예요.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여자 중에 뭐 결혼을 하는데 외국계 IB에 근무하는 신랑과 결혼한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IB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상업은행하고 조금 다르게 융자를 하는 은행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은행이에요. 그럼 투자하고 융자의 차이는 뭐냐면 융자는 그냥 돈을 꿔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꿔주고 돈을 다시 갚는 거예요. 투자는 뭐냐면 돈을 한번 주고 그거에 대해서 갚지는 않고 그 회사가 갚을 의무가 없고 얼마 그 돈에 대해서 나중에 투자 수익을 회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는 거 아세요? 네, 주식 투자가 바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종이 쪽지 한 장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나중에 그 주식의 값이 올라가면 그거로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은행인데 은행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커머셜 뱅크와 IB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길을 갈 때 내가 은행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은데 IB에 가서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커머셜 뱅크에서 일을 할 건지 하는 거를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적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뭐 이런 것들로 다 정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 말고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은행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우리가 월스트리트라고 그래요. 월스트리트는 들어보셨어요? 예, 미국의 월가라고 하는 데가 이건데 월스트리트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서 거기다 이렇게 담을 쌓고서 거기서 돈 거래를 했다고 그래서 월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월스트리트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일반 커머셜 뱅크들이 모여 있는 데가 월스트리트예요. 그러면 이 월스트리트하고 반대되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그런 데를 뭐라고 하냐면 메인 스트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하면 산업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와 생산자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소비자도 있죠. 그 생산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생산자한테 돈을 대주는 금융인들은 월스트리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금융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의 거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말고도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있어요. 증권회사, 보험회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알 것 같은데 상품 자체가 조금씩 틀려요. 그 상품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증권회사는 아까 말한 대로 투자하는 상품을 주로 거래해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가 망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행은 안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어떤 생명이라든지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는 상품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고 자, 금융인이 가져야 될 자질
금융이라고 할 게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공기업에 가든 어디든 가든 금융인이 되고 싶은데, 그럼 금융인이 되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 돈 맡기죠? 그거 왜 나한테는 안 맡겨요? 네? 신뢰가 없으니까. 예, 맞아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일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돈이 있을 때 은행에 맡기는 이유는 바로 신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반드시 그 돈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걱정 안 하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근무하려면 여러분들 반드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어야만 은행원이 될 수 있고 증권맨이 될 수 있고 보험회사 직원이 될 수 있어요. 믿으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을 믿고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을 믿고. 누군지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만 써요?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크레딧 카드를 써요. 가서 지금 긁을 수 있어요. 은행 잔고 하나도 없어도. 언제 갚아요? 언제까지? 그 다음 달 은행에서 정한 날까지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썼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만약에 갚는다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은행이 여러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예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은행이 크레딧 카드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점점 커지면, 아, 이 사람 진짜 잘 갚네? 이런 믿음이 커지면 한도가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못 갚고 안 하면, 갚지 않으면 한도는 줄거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 자체가 없어지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가기 전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이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팀장님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요, 다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용 등급이라고 해요. 이 신용 등급은 사람뿐만 아니고 국가도 매겨져 있고 기업도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뭐 한 단계 올랐다 내렸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셨죠? 네. 그런 게 국가 신용 등급이에요. 국가, 개인, 기업 다 등급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표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래도 믿을 만한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외국 사람한테 돈을 빌릴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면 대충 언제까지는 다 갚을 수 있어, 이런 나라는 믿을 수 있어 하는 정도가 이 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여기 지금 AA에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일본은 빚이 많거든요. 나라 빚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 부채가 지금 현재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GDP의 뭐 200%에 육박하고 있어요. GDP의 200%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1년에 생산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2배를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 빚이 얼마냐?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한 60, 70%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그 나라가 1년에 생산하고 남은 돈, 생산해서 만들어낸 그 돈 중에서 한 빚이 60% 내지 70%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선진국 중에 하나예요. 뭐 여기 말레이시아, 스페인, 무슨 이태리도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밑에. 우리보다 좀 나은 나라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나라가 우리보다 좀 나은 나라. 그래서 신용 등급이 이게 낮으면 무슨 높으면 좋으면 뭐냐면 돈을 빌릴 때 싸게 빌려요. 믿으니까. 그죠? 믿으니까 아 그래 너 이자 3%만 줘도 돼. 이렇게 되는데 못 믿으면 너 이자 8% 줘야 돼. 9% 줘야 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 신용등급 이 대상자가 아닐 텐데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신용등급 이 대상자예요. 여기 보면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은행에서는 1등급에서 4등급 정도에 드는 사람만 거래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돈을 잘 안 갚고 신용카드도 만약에 빵꾸 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신용등급이 6등급, 7등급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아까 신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고객의 자산을 잘 관리해 줄 거냐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금융회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개인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헌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재산을 보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산을 잘 보호해 주려면 금융회사가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는 건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처삼촌 벌초하듯 뭐 한다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이 막 이렇게 이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안 되고 마치 자기 재산을 관리하듯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금융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책임이 그만큼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금융인이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나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력 없으면 금융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알 텐데 금융회사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일 학업 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IB에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IB에 가고 있어요. 물론 월급도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그 IB에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적인 수준이 상당히 돼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인이 되려면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맨날 앉아서 돈만 세는 게 아니에요. 금융회사에 찾아오는 고객들과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재밌게 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금융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려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품성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마지막 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잘하는 사람. 제가 오늘 엔터테인먼트를 2번 쓸 텐데,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이죠. 재밌는 사람. 아니면 꼭 업무적으로 이렇게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유머러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4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신뢰를 가져야 되고 선관주의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좋은 친구가 돼요.
그럼 취업 시장에서는 이런 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죠. 취업 시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대학에 지금 뭐 아까 보니까 3학년 이상 되는 학생들 많은데 어떻게 남은 대학 생활을 꾸려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죠.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큰 과제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재상이 뭐냐는 거예요. 인재상. 여러분들 가끔 이게 취업 설명회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취업 인재상이라고 하는 건데 인재상이라고 하는 허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원하는 사람들은 딱 돼 있어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두 가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기본이 잘 된 사람을 원해요. 회사에서는. 기본이 잘 돼요.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네 가지 그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그 기본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CEO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가 기본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자 가게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세 사람을 뽑아야 돼 지금. 피자 만드는 사람 하나, 그죠? 카운터에서 그 캐시어 보는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손님한테 서브하는 사람 하나, 그죠? 그 세 사람이 다 똑같을 필요가 있어요? 피자 만드는 사람은 뭐 성격이 어떻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피자만 열심히 잘 만들면 돼.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죠? 캐시어는 어때야 돼요? 정직하고, 그죠? 정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그런 피자 가게의 큰 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색깔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최소한도 뭐는 잘한다. 나는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부각시키려고 대학에 있으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느냐.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맨날 야 창의적이 되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창의적입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쉬운 답을 드릴게요. 모방과 엔터테인먼트. 남들이 해놓은 것들을 모방해야 돼,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모방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조금 거기에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 변화를 주는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인데, 엔터테인먼트는 누구를 즐겁게 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 사전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두 번째 뜻에 뭐가 있냐면 뭐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다. 뭐에 대해서 깊이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창의적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모방하세요. 이미 선배들이 아니면 이미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배워야 돼요. 일단 배우고 모방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의 개성, 여러분들의 특징을 조금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보면 아까 네 가지 기본적인 덕목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재상이라는 걸 너무 쫓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잘 된 사람,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본이 잘 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력을 길러야죠. 실력은 학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가 날갯짓을 배우는 것을, 그죠? 새가 날갯짓을 배우려면 둥지에서 몇 번을 떨어지고 넘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날갯짓을 배우잖아요. 그거를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학습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항상 생각할 때는 새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서관에서 진짜 히프를 무겁게 하고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돼요. 대충 공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께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 책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학에 있는 동안에 공부도 하지만 인문학을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아마 경영학과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단순히 경영학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학, 철학, 역사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사를 저는 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누구를 어디에다 배치하고 이런 인사를 할 때 단순히 그 사람 일 잘한다고 그래서 거기 보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런 요소를 고려하는 거는 경영학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역사를 통해서 옛날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게 잘못됐더군. 뭐 아니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이건 뭐 이것도 역시 여러분에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시간 관리하고 건강 관리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금 이제 60살이 다 돼 갔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싶어요. 뭐 인문학 책도 보고 싶고 뭐 이렇게 보고 싶은데 책을 볼 만한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거야. 한 20분만 책을 보면 눈이 아프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1시간은 제가 저한테 10시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분만 책을 보면 저는 눈이 아파서 못 봐요. 그럼 한참 쉬어야 돼. 그럼 내가 10시간 책을 읽어봤자 여러분 1시간 읽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젊었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똑같은 1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부분 뭐 핸드폰 켜놓고 카톡하고 뭐 커피 마시고 뭐 물론 커피 마시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작가 중에 김영하라는 작가 아시죠? 그 김영하 씨가 쓴 말하기 듣기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김영하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덜 친구들하고 술 마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카톡 지금 해봤자 무슨 얘기예요? 맨날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거의 반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랬어 뭐 크크크 몇 개 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간 관리 잘 하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인이 되고자 하면 첫 번째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남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도덕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우선.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기본적인 소양을 두 가지가 취업의 인재상으로 중요한데 하나는 기본이 잘 된 사람이 좋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창의성과 기본이 잘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마치 새가 날갯짓을 배우듯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인문학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오늘 제 강의의 요점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원칙들만 지키고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꾸준히 앉아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 앞날에 분명히 뭐 난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을 구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서 오래 앉아 있고 교수님이랑 자주 대화하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길이 열린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떠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